살다 보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들어오고,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들어오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퇴근할 때쯤 되면 마음이 이상하게 탁해져 있습니다. 누가 던진 말 한마디가 계속 떠오르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아무 의미 없는 비교와 불안이 밤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루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할지 대부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고, 따뜻한 말만 듣고,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만 하며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보기 싫은 것도 봐야 하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루 중 10%도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루 동안 무엇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하루 끝에 무엇으로 나를 씻어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독서는 마음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하루 동안 세상에서 묻어온 먼지를 털어내고 남의 말과 감정으로 흐려진 내 마음을 다시 나의 언어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 참 깊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내 좁은 감정 안에 갇혀 삽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으면 그 생각에 갇히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생각에 갇히고,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으면 마음이 더 좁아집니다. 그런데 책을 펼치는 순간 나는 잠시 내 머리에서 빠져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생각을 빌리고, 나보다 깊이 사유한 사람의 시선을 빌리고, 나보다 넓은 세계를 살아본 사람의 언어를 빌립니다. 그때 마음이 조금씩 씻깁니다. 내가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일이 사실은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결국 자기 상처와 한계를 가진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독서의 힘입니다. 책은 현실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불편한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은 나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한 가지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이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 하루가 힘들수록 책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장 탁해진 날, 가장 작은 책 한 페이지라도 펼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가 힘들면 정화가 아니라 마취를 선택합니다. 술을 마시고 의미 없는 영상을 끝없이 넘기고, 사람들과 모여 누군가를 험담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잠깐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풀리는 것 같고,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화한 것이 아니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씻은 것이 아니라 잠시 감각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진짜 정화는 나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은 나를 잊게 만들지만 책은 나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수다는 감정을 흩어놓지만 독서는 감정을 정리하게 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는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좋은 문장 하나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루가 힘들면 그저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고 싶고, 괜히 휴대폰만 보고 싶고,
누군가와 불평이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이상하게 제 삶이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살았는데 삶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거칠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책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걸리는 문장 하나를 읽고 밑줄을 긋고 잠깐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제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내 안에 들여보냈구나.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맡기며 살았구나. 하루 끝에는 나를 다시 돌려받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독서는 제게 공부가 아니라 세안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얼굴을 씻지 않으면 찝찝하듯이 밤에 마음을 씻지 않으면 하루의 먼지가 그대로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맞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만 흔들린 것이 아니구나. 나만 늦은 것이 아니구나.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훨씬 깊은 밤을 건너온 사람들도 결국 다시 일어났구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 끝에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나를 정화할 것인가? 누군가는 운동일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몸에 쌓인 감정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한 산책일 수 있습니다. 밤 공기를 걸으며 마음을 식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일 수 있고 명상일 수 있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서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정화입니다. 왜냐하면 책은 단순히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문장은 마음속에 들어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문장이 나를 붙잡아줍니다. 괜찮다.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독서는 완전한 사람을 만들고 대화는 준비된 사람을 만들며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저는 이 말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독서는 무너진 사람을 다시 맑은 사람으로 만든다. 오늘 하루가 힘드셨다면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세상이 당신 마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말과 감정들을 그대로 품고 잠들지 마세요. 잠들기 전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펼치고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 하나를 찾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의 먼지를 여기서 씻어낸다. 나는 내 마음을 다시 나에게 돌려준다. 나는 내일 조금 더 맑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끝에 나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망치는 것으로 하루를 끝내지 마세요. 나를 흐리게 만드는 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오늘의 마지막 감정이 내일의 첫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좋은 문장 하나로 자신을 정화하세요. 책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좋은 문장은 작지만 오래갑니다. 그리고 독서로 맑아진 사람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 쉽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이것입니다. 하루 동안 세상이 당신을 흔들었다면 밤에는 책으로 당신의 마음을 다시 씻어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밤 나를 맑게 돌려놓는 작은 정화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으로 나를 정화할 것인가?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맑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